불신자 사일 노스카 돌감 부족이고 티저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마법 수련생이었다가 악마의 의식을 거행하게 해서 절정에 달했을 때 의식을 방해해서 나이트 모어라는 어떤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배신을 했던 친구. 근데 이걸 하다가 돌연변이가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작이 약간 삼타로에 나오는 조조랑 비슷합니다. 캠페인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는. 근데 요게 너무 많이 쓰면은 카오스의 주의를 끌어가지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대요. 너무 많은 조작을 사용할 경우에 부작용이 온다. 그 다음에 요거를 소환해갖고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울프릭의 시팽 같은 능력인 것 같아요. 그치? 소환돼갖고 적을 싹 휩쓸고 지나가는데 딱히 엄청난 이펙트는 없습니다. 마법사 군주 나오고, 노스카가 마법사 군주가 없었어요. 되게 유용할 겁니다. 물풀이랑 이런 거 할 때도 마법사 군주를 처음부터 뽑으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보병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법 쓸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베오르그 베어스트러, 늑대인간이라고 써있는데 사실 곰인간이죠? 곰인간이고, 아마 퀘스트를 하면은 고용할 수 텐데, 이 친구는 노스카에서도 고용이 되고 용병처럼 여러 군데서 고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친구의 팬클럽이라고 하는 베어맨 부대, 베어맨 부대들이 또 같이 다니고, 피미르 노블 영웅이 또 나왔습니다. 피미르 마법사가 있는데 근접 전문가여가지고 딸 부대에 이미 포함이 돼서 나온다고 하네요. 벡터맨, 베어맨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끼와 방패, 대형 무기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베오르그 베어스트럭 이 친구가 같이 싸울 때는 굉장한 버프를 받는다. 같은 팀이야 애들. 그리고 저주받은 액틴, 이 친구 막 팔이 좀 녹아있는 듯 하고 빌리치처럼 옆에 누가 붙어있죠. 이런 특이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체력이 50%가 넘으면은 배신자 성격이 지배한대요. 이 둘 중에 배신자 성격이 있나봐. 체력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야만적인 성격이 돼서 기본 피해랑 장갑 관통 피해가 증가하지만 근접 방어를 약간 감소합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바뀌는 이런 성격 변화를 가지고 있는 이상한 친구. 그다음 이거는 에틴 룬콜러 해갖고, 얘도 에틴이긴 에틴인데 주문을 사용한다. 에틴이 뭐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처럼 이게 나오는데, 뭐 에틴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에틴은 조금 특이해요. 거대한 빌리치라고 하는데, 노스카 전설에 따르면은 원래 노스카에 있던 약탈자 부족이래요. 부족인데 부족 전체가 악마랑 계약을 해갖고 떼진 그 힘으로 계속 이기다 보니까 기고만장해지는데, 너무 자신만만해진 나머지 카오스를 믿는 노스카 부족, 다른 노스카 부족에도 쳐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동종업계끼리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런 거 좀 약간 금기시 되잖아. 심지어는 카오스 재단을 약탈을 해, 에티인의 부족이. 그래서 거기 숭배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쓰고, 그러니까 카오스 신들이 저주를 내립니다. 어떤 저주를 내리냐, 카오스에서 부여한 힘은 유지를 시키되 육체를 하나로 융합시킨다. 서로 영원히 싸우도록 의지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몸은 하나로 바꾼다. 그러니까 이 부족이 빌리티처럼 몸에 붙었는데 힘이랑 의지를 유지한 상태로 붙은 거예요. 얘네들은 자이언트들처럼 토착종 이런 게 아니고 카오스 저주를 받은 카오스 스폰에 가까운데, 스폰은 정신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란 말이지, 몸이. 근데 얘네들은 그 살아있는 그 인간의 의지가 막 모여가지고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의지가 섞인 끔찍한 그런 저주를 당한 겁니다. 서로 몸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요런 스토리가 있어. 키메라. 키메라는 색깔 약간 슬라네시 같은 느낌이 좀 들죠. 키메라도 얘기가 좀 있는데, 이게 각각의 의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6개의 눈으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몰래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측면 공격의 면역이다. What? 측면 공격 면역? 원래 보통 괴수들이 딱 들어갔을 때 많이 죽는 이유가 측면 공격 받아가지고 빨리 죽거든요. 둘러싸여가지고. 근데 면역이래요. 적 위로 나타나서 중앙에 투하하면 재미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넣고 개싸움을 해라, 뭐 이런 의미 같은데, 히메라는 다른 판타지에서도 많이 나오죠. 히메라 같은 경우에는 독수리, 사자, 뱀 뭐 이런 게 융합된 그런 생명체로 나오는데, 워해머 판타지 설정에는 마법적인 생명체라기보다는 카오스의 영향력으로 융합이 된 애들이래요. 뒤틀린 거야. 카오스 스폰이랑 비슷해. 근데 그 짐승들이 이제 섞인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이런 키메라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데요. 진짜 극도로 카오스 오염이 심한 곳에서만 발견이 된대. 어떤 마법사들은
키메라가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육체, 피가 있는 그런 동물 생명체가 아니고 소환된 존재다. 어떤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 잘 보면 머리 중에 항상 드래곤 같은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어. 파충류 머리. 그렇다 보니까 최초의 카오스 드래곤 갈라우크의 자손이다. 그 지그바트 썰에 나오는 그 갈라우크입니다. 갈라우크가 그 아이를 낳은 게 키메라다. 용대가리가 그 증거다. 내가 볼 때는 약간 이건 좀 희박하긴 한데 아무튼 신비한 존재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대국 사냥꾼들이 이 키메라를 잡으려고 겁나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잡고 나면은 잡았다고 막 하는데 대부분 만티코어래요. 만티코어 우리 카오스 거리어 할 때도 나오고 뭐 다크엘프 할 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키메라 잡았다고 해갖고 와 키메라 잡았다 약간 산삼 같은 느낌이야. 산삼이다 해갖고 그 키메라 딱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만티코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음 드레드모 네, 공포악인데 이 친구는 일반 유처럼 싸우지 않고 땅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발각되지 않고 서프라이즈 어택을 할 수가 있다. 뭐 과형 디버프도 가지고 있고 네, 그렇대요. 이거 뭐 사기인데? 타겟팅이 안 돼가지고 공격도 받지 않았는데 디버프는 또 줄 수 있다고? 공격하다가 그냥 숨어가지고 옆에서 토템하면 되겠는데? 아무튼 예상치 못한 오물과 악취나는 점액 뭐 이런 게 있고 적이 도망치려 할 때 강력한 독을 뱉어내는 원거리 공격도 할 수 있대요. 완전 겐세이 최적화인데? 그 다음에 벽 아래로 침투해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답니다, 이 친구. 근데 드레드모가 괴멸당하면은 생존 본능 특성이 발동해서 즉시 파괴되고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약간 의지를 가지고 전투를 하는 네, 그런 친구가 아니고 약간 길들여가고 하는 야생 동물인가봐요. 그래서 괴멸당할 때 그냥 즉시 파괴돼 버리고 사라진 그런 식으로다가 이게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 얘기도 잠깐 드리면은 지렁이 같은 놈인데 얘네들은 하우스 황무지에 산답니다. 하우스 황무지에 살고 기원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 저 멀리 남쪽 쿠레시 밀림에서 사는 그런 용 같은 게 카오스 황무지에 와서 살고 있는 거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서 소환된 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확실한 거는 뭐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거나 기록이 없는 그런 괴물입니다. 근데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땅 안에 박혀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뭐가 나타났다 하면은 이미 죽었지. 이 친구를 본 순간 이미 죽었지. 얘를 보고 생존하는 게 거의 힘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기록을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놈이 그 땅을 파고드는 능력은 뭐냐면은 몸에서 산성 그런 점액이 나온대요. 아까 그 얘기 보면은 삼성 액체를 막 뿜는다 그러잖아요. 이 체액 자체가 산성이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땅에 파고들면은 이 땅 파고드는 그 딱딱한 데 부딪히면은 이 몸에서 산성 액체가 나와가지고 땅을 무르게 만드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산성을 띠기 때문에 얘를 잡으려 그러면은 무기가 그 뚫기도 어렵고 뚫으면은 무기 상해버려요. 산성에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격을 해서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괴물 중에 괴물. 공포아기가 되겠습니다. 쿠르간 기병대, 쌍무기, 그 다음에 대형 무기가 있는 것 같아요. 기갑 보병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다. 사기가 높고 광란과 분노가 있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전투를 한다. 노스카 특징이지. 그러니까 쿠르간은 약간 노스카의 능력을 좀 극대화시킨 멀어도 호스마스터보다도 조금 더 약간 공격적인 근접 기벽으로 활용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새로운 유닛 설명을 좀 드렸고 지금 딸 얘기 좀 잠깐 드릴게요. 이 친구는 노스카의 전설적인 똑똑이라 볼 수 있어요. 타물칸 설할 때 얘기 나왔었죠. 이 친구가 거짓말을 좀 많이 하고 꾀를 좀 잘 쓰고 하도 그 거짓말 많이 해갖고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일 더 페이트리스. 그리고 이 친구가 신앙도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약간 입벌구 사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타물칸이 눌룬으로 갈 때 초입부터 타물칸이랑 같이 편을 먹어가지고 계속 타물칸한테서 그 병력 빼먹으려고 어떻게든 이렇게 약화시키려고 겐세이하고 같은 팀인데 그다음 막 협잡질하고 여론전하고 정치질하고 트롤링하고 막 리더십 갖고 같은 팀인데 타물칸 누른 공격까지 함께 하다가 따라가서 헤드샷을 맞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이전 이야기가 또 있어요.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배신을 해갖고
지금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변형이 되고 또 특징이 눈이 안 보인답니다. 시력을 잃었대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살고 있다.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해 드리고 글쎄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많진 않아서 또 소설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소설 쓰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햄썰이 점점 더 비중 없는 캐릭터 지금 군주로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소설 써야 돼. 다음 베오르그 베어스트럭 곰트럭. 이 친구 진짜 멋있습니다. 이 정도 덩치로 공격을 하면 이거 막을 수가 없어.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트럭. 존재감도 엄청나고.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이 확정되기 전에 이 친구가 노우스카 전설군주 후보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 친구의 활동 무대가 키슬레프 북쪽의 고로마드니 산맥 그쪽이에요. 키슬레프 하면은 그 위쪽에 있는 그 동네. 그렇다 보니까 그 카오스 카오스의 영역 햄터러 3 그 메인 캠페인 하면은 이쪽이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 동네에 사는 애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유력했던 이유는 족보가 있습니다. 베오르그 베러스트럭 여기 아래쪽에 나오잖아요. 이 족보에 따르면 그냥 족보가 아니고 오른쪽 제일 위에 보리스 우르슬라 이렇게 나오는데 키슬레프의 보리스 왕 우르스의 어떤 친척이에요. 그레이트 베어 해갖고 우르선의 자식이다. 계보가 내려져 오는 그런 친구다 보니까 친척과의 또 싸움 이런 것도 맞돌이잖아요. 하늘의 핏줄이 서로의 길을 가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생각했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베어스트럭이 보드게임 모델이 이미 있다는 거지. 뭐 와드세이브랑 광란 주는 그런 아이템도 가지고 있고 설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햄터러에 구현하기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우리 입벌구 쌀이 나오면서 곰트럭 아저씨가 밀려났죠. 뭐 좋게 생각해도 돼. 왜냐면은 이 베오르그 베어스트럭이 또 여러 군데에서 또 기용이 가능한 애고, 쌀 같은 경우에는 전설 영웅을 쓰기에는 너무 구라를 잘 치기 때문에 베오르그는 원래 우르슬로라는 어떤 곰 부족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곰 부족이 지금 베오르그 베어스트럭처럼 막 곰 외형이 되는 그런 곰 부족이 아니에요. 실제 곰 부족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베어맨들 나오잖아요. 노스카 새로 나온 유닛들. 그 친구들처럼 약간 곰을 상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그 단군 신화의 해석처럼 약간 곰을 상징으로 하는 그런 부족이래. 설마 곰이 사람을 변하겠어? 뭐 그런 건데, 그 베오르그는 부족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늑대 부족이랑 싸우는데 늑대 부족의 아들이 둘이 있었대요. 쌍둥이 아들. 그 쌍둥이 아들을 상대로 베오르그가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승리를 카오스 신한테 바치니까 신체가 변형이 되대. 이렇게 진짜 곰처럼 신체가 변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노스카 사람들이 엄청 놀란 거지. 이거는 진짜 축복이야. 원래는 많은 신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베오르그가 있던 곰 부족도 뭐 송곳니가 좀 날카로워진다든가 뭐 근육이 커진다든가 이 정도의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냥 곰처럼 변하는 거야. 그것도 곰 부족의 아들이 곰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 컨셉 미쳤다. 곰 부족이 곰으로 변했다니 진짜 축복을 받았다 하면서 베어스트럭이라는 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베오르그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베어스트럭이라는 게 붙은 거는 이렇게 변하고 나서예요. 부족장이 되고 고음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이제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되었는데, 그 이후에 압카온이 또 진격을 하는데 진격로에 고로마드인 산맥 있잖아요. 그쪽으로 쭉 오면서 베어스트럭이 아카온에 합류를 합니다. 지금 아카온은 카오스계 아이돌이기 때문에 얘가 가자 그러면 가는 거야. 가는 건데 합류해갖고 싸웠던 게 그 모노리스 전투라고, 카오스 황무지 그 초입 쪽에서 키슬레프 제국 드워프 연합군이 한번 모여가지고 아카온을 막으려고 한 적이 있었대요. 5판 설정에 따르면. 엔타임이 뭐 진행되고 나서일까요? 시점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때 베오르그랑 비슷하게 또 축복을 받은 베오르그의 어떤 아이들, 베어맨들, 이 베어맨들이 베오르그랑 같이 합류해갖고 활약하면서 이 인간 연합군들, 질서 세력 연합군들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그 이후로 베오르그가 생각을 좀 합니다. 아, 우리가 좀 세구나. 우리 좀 먹히는구나. 우리 내려가자 해갖고 부족 애들을 다 데리고 남부 국경의 공까지 내려갔대요. 내려가서 세계 멸망까지 용병 일을 하면서 살았대. 무슨 얘기냐?
독스 오브 워예요. 원래는 독스 오브 워야. 베어로그 베어스트럭이 이거 좀 귀엽죠? 이런 형태의 얘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베어맨들 이런 독스 오브 워로 나왔기 때문에 베어로그 베어스트럭이랑 베어맨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베어로그 베어스트럭이 여러 군데서 고용이 되는 전설 영웅으로 나온 겁니다. 약간 용병 느낌으로다가. 이게 바로 베어로그 베어스트럭 얘기. 그래서 남쪽으로 가서 용병 일을 하면서 잘 먹고 살았대요. 네. 이후에는 크게 엮인 게 없습니다. 이게 옛날 설정이고 하다 보니까 엔드타임 썰이랑 이런 거에는 잘 안 맞아요. 다음은 마스크죠. 마스크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이 친구 표정이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공격을 하고 한 손에는 봉 같은 거 들고 계속 가면을 꼈다 뺐다 하는데, 원래 무용수고 슬라넷이 가장 아끼는 데모넷이었는데 슬라넷이가 코른과 너글에게 끔찍한 패배를 겪은 후여가지고 춤을 췄다가 조롱으로 여기고 경로해갖고 슬라넷이 경로썰 해갖고 마스크한테 휴식이나 쉼 없이 영혼의 춤을 추라고 명령했다고. 그런 친구다. 이터널 댄스 해갖고 나오죠. 혼돈의 춤 요거를 이제 바꿔가면서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보너스를 고르고, 이걸 유지하려면은 전투를 계속해야 되고 쉴 시간이 거의 없다. 항상 움직여야 한다. 춤이 완료되면은 저주받은 극단 레퍼토리에 기록되고 모든 군대에 적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 됩니다. 한번 완료가 되면은 그거를 다른 군대에 보너스로 추가해주나봐요. 마스크 부대를 얼마나 더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다른 군단들도 영향을 받겠네요. 좀 재밌어 보이는데, 마스크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우르자그 춤은 별거 아니었네. 약간 춤의 종류가 달라. 마스크는 우르자그 춤은 또 달라요. 우르자그는 종교적인 춤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스크는 슬라네시를 위해 추는 춤이야. 슬라네시가 총회한 대문넷이고, 슬라네시가 뭐 춤 좀 춰봐 하면 춤추고. 근데 특징이 뭐냐, 슬라네시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의 주제에 맞게끔 슬라네시가 원하는 춤을 추는 겁니다. 뭐 말만 하면 춤을 추는 거죠. 공중무의 같은 거야. 오늘 갑자기 뭐 점심 먹고 싶다, 뭐 짜장면 먹자 이러면은 갑자기 중국 춤을 추고 이런 거지. 상황에 맞게끔 굉장히 다양한 춤을 추는데 그날그날 기분을 맞춰주고, 그 재현력이 엄청 뛰어나가지고 슬라네시가 이 춤을 추는 걸 보고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라는 걸 기억할 정도예요. 약간 기록 사관 같은 느낌이야. 춤으로 어떤 상황을 기록하는 거야. 이런 거, 야 저번에 했던 그거 해봐. 그리고 그거 보고 막 웃는 거야. 이게 재밌을 땐 재밌는 거지. 뭐 그때 캐먹했던 기억들 떠올리고 할 때 마스크한테 해보라 그러면은 얼마나 재밌어. 근데 심각할 때는 이게 아니거든. 몸으로 말해요가 통할 때는 기분이 좀 좋을 때잖아요. 근데 한번 안 좋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게임이라고 카오스 4대 신이 서로의 영역에서 영역 다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슬라네시가 엄청나게 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덴치가 코른이랑 너글을 이용해갖고 슬라네시를 다구리를 칩니다. 슬라네시가 엄청 막 쪼그라들었겠지. 원래 1대1 대 1대1인데 갑자기 둘이서 편먹고 때리면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슬라네시가 되게 빡쳐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마스크가 춤을 췄대. 자기 군주가 상심해 있으니까 마음을 달래주려고 2대1로 공격하는 거를 이렇게 맞는 춤을 췄겠죠. 무슨 춤이냐 그게. 그러니까 슬라네시가 그 춤추는 거 보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눈치가 너무 없어, 그지? 지금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얘가 춤을 추는데 막 코른한테 뚝 까맞고 막 너글한테 뚝 까맞고 그런 기억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또 마스크를 또 들고 있어요, 그치? 이 마스크로 자기 표정을 바꾸면서 춤을 추는데 마스크 이게 요거 봐. 이 마스크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잖아. 약간 좀 제가 이거 보고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떠오르더라고. 이 마스크가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데 이거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갑자기 극대노로 하는 거야. 아니 미쳤어? 야 그럴 거면 네 영혼의 춤을 춰. 춤 추고 싶은데 다 춰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마스크는 자기한테만 들리는, 마스크의 머리에서만 들리는 그런 노래가 생기는 거예요. 슬라네시가 막 야 이거 쳐봐 하는 것처럼 그게 끊임없이 마스크의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 의지랑 관계없이 춤을 추는 거야. 심지어 막 싸울 때 전장에서 춤을 추고. 그런 게 이 마스크의 이야기. 마스크가
그 춤을 춘다. 얘기는 거의 다 끝났고 슬라넷이 속 너무 좁네. 슬라넷이가 기분파여서 그래. 속이 좁은 건 코론이고 슬라넷이는 기분파예요. 그래서 야 너 해 하면 하고 야 너 안 돼 너 무조건 안 돼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기분파. 데칼라 봤잖아. 갑자기 기분 좋으니까 데칼라 엄청 총화했다가 데칼라 남편 배 알끼는 애가 돌아와달라 그러니까 데칼라한테 저주 걸어버려요. 이런 게 슬라넷이에요. 뭐든 마스크는 이런 친구고 마스크 말고도 이제 패치가 많이 됐죠. 노스카 업데이트, 몬스터 아카이넘, 포켓몬 모집하는 거 요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글로리 헌트, 테이밍 헌트, 트로피 헌트 막 이런 식으로 나눠 있거든요. 이전에 그 노스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버그도 좀 있었죠. 지금 버그 없을 거라고 장담 못해. 근데 뭐 한번 건드렸으니까 버그는 없을 겁니다. 재밌어요 사실. 요거 어디로 가서 뭘 하고 이런 퀘스트가 조금씩 나오거든. 게임 하다가 잠깐 눈 돌려서 하면은 재밌어요. 그리고 개수들 추가되고 뭐 아이템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니까 네, 좀 기분이 네, 좋네요. 그다음에 쇼케이스 때도 잠깐 봤지만 이 노스카 약탈해갖고 가져온 그 스포일, 그러니까 전리품 이용해갖고 업그레이드 하는 게 있고 돈 내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이런 건가 봐요. 이거 전리품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좋은 걸 뽑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5티어의 소리 공용을 전리품을 써갖고 지은 건물에서는 4티어에 뽑을 수 있어요. 앞당기는 거야. 특히나 노스카, 머로드 챔피언 이런 거 4티어인데 3티어에 뽑고 이런 거 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전리품을 좀 많이 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요거는 점령하고 하는 옵션, 하대 신한테 공헌하는 그런 옵션. 사일 같은 경우에는 카오스 전신항이니까 선택권이 없었는데 그 울프릭이랑 트로고는 이게 있겠죠. 그 다음에 약탈해갖고 전리품 얻는 거. 근데 여기에 이제 특별한 아이템 같은 것도 얻을 수가 있대요. 랜덤하게 마치 그 캐세일 교역 이런 것처럼 네, 랜덤하게 아이템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울프릭 썰에서 제가 한번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C팽 얘기. 울프릭이 C팽 타고 전 세계로 돌아다닌다고. 이게 드디어 이제 가능해졌다. 울프릭이 실제로 C팽을 타고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항구 위주로다가 지금 보면은 현재까지 밝혀진 맵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딜레마를 통해 가지고 다른 항구들이 이제 보여진대요. 울프릭 썰에서 얘기 드렸지만 카오스 신이 임무를 주거든. 어디 가서 누구 잡아라, 뭐 가져와라, 누구랑 싸워라 이런 딜레마를 주거든. 그러면 그거를 선택하면은 거기가 시야가 열리고 거기로 울프릭이 뿅 하고 날아가서 싸울 수 있는 울프릭의 그 로어 프렌들리한 시스템이 추가됐고 트로고 같은 경우에는 트롤 카인드 해갖고 트롤 일족 포인트 같은 게 있대요. 트롤 일족 포인트 이용해서 다른 트롤 모집이라든가 정말 트롤 왕스러운 그런 시스템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 그 하이엘프 경지 시스템 요것도 다른 애들한테 다 적용이 되고 싸움이 박 터질 것 같은데 재밌는 거는 멀티 캠페인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대요. 되게 흥미롭죠? 멀티 캠페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팀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영향력 써갖고 의석을 뺏어온다든가 혹은 다 중립으로 캠페인 하면서 최후의 승자를 뭐 가리기 위해서 영향력 써갖고 의석 더 얻어가지고 보너스 받아가지고 적을 또 쳐들어갈 때 쓴다든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협동 캠페인을 하든 전투 캠페인을 하든 영향력 때문에 아주 박 터질 것 같아. 이번에 또 변경된 거 티리온에게 이런 능력이 생겼어요. 마치 칼프한츠의 능력처럼 생겨가지고 영향력을 써갖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대요. 테클리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 딜레마 써갖고 엘타리온처럼 카페이로 뭐 이동한다든가 카페이랑 연방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초반 딜레이 이용해서 울산으로 바로 이동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그것과 별개로 지식의 스크롤 해갖고 예전에 엘프 신들 얘기할 때 호에스 얘기 들었을 거면 대도서관 호에스의 스크롤 같은 거죠. 요거를 해서 겔트처럼 그 마법사를 강화하는 데 사용한다. 버프를 잘 받으면은 초반에 아주 레벨 높은 마법사도 영입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느카리도 조금 업데이트했어요. 도단 신도 이용해갖고 카오스 로드를 만들 수가 있답니다. 지금 상대방의 군대를 클릭한 거잖아요. 그 상대방의 군대에 있는 이 친구를 유혹해갖고 카오스 로드를 만드는 거야. 아마도 전설군주는 안 될 텐데 이거 카오스 로드를 만들면은 한 군단이 또 추가로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카오스 워리어 업그레이드에 슬라넷이 최종 티어 추가됐고요. 뭐 지그발트 할 때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자젤이라든가
그거 할 때도 좋을 거고. 비맨이 또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히메라 있고 플라이트인가 그 친구도 추가됐고, 여기 슬랑고, 뭐 너글고 코른거 이런 애들은 사실 같이 묶으면 좋겠지만 믿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놓은 것 같아요. 아마 취사 선택해갖고 컨셉 부대 만들 수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괴수가 추가가 됐다. 마지막 이제 새로운 소식은 천상아파 스킬들이 많이 비주얼적인 업데이트가 됐다. 돌풍도 이거 막 넘어지고 밀려나고, 요거 우르간노의 벼락인가요? 네, 벼락 떨어지는 거. 비주얼 업데이트 상당히 됐죠. 지금 화질이 꾸진데도 불구하고 게임에서 보면 훨씬 그래픽이 좋으니까. 요거는 카산드라, 네, 카산드라에서 진짜 해성이 떨어지는 거. 요거 제가 한번 얘기 드렸을 겁니다. 스닉티스라에서 얘기 드렸죠. 카산드라 해성은 우리 천상아파 사람들이 언제 몇 날 몇 시에 여기에 해성 떨어질 거다 예상해갖고 거기로 운석 떨어지니까 유도하는 거라고. 체인 라이트닝. 요것도 테클리스 하면서 주력기인데 테클리스 할 때도 좀 느낌 나겠네요. 지져버린 느낌. 아무튼 지금 현재 시간 10시입니다. 아마 1시에 25주년 새로운 토타로, 뭐 역타로랑 뭐 판타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워해머 새로운 소식일 수도 있고, 자세히는 모르죠. 자세히 모르는데 이미 지금 예견되고 있는 바로는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나가시 DLC 좀 기대가 되는데, 나가시 네페라타 뭐 나올 게 많아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얘기는 못 드렸는데, Q&A 같은 거 보면은 워해머 8판이 엔드타임 바로 직전이거든. 엔드타임 때요 8판이. 그래서 8판에 있는 캐릭터들을 거의 다 구현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카반다, 글로킨, 뭐 탄킬, 그리고 나가시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엔드타임 이벤트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엔드타임 이벤트는 완전히 로어 프렌들리 하게는 못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작자가 예시로 든 건 울산이 이벤트가 되면은 완전히 사라진다든가 그런 것도 넣을 수 있다고, 그런 걸로 봐서 나가시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들 DLC가 나오면서 그 DLC랑 연계되어 있는 엔드타임에 벌어지는 그 이벤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에는 아카온의 세계 멸망도 들어있겠죠. 아카온이 미레나임 들어가서 뭐 특정 건물 지어가지고 뭐 10턴 기다리면은 최종 전투하고 그냥 세상 멸망하고 게임 끝난다든가. 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 예고로 하자면은 저도 셋이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도 근데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근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가지고 그냥 매우 어려움 일반으로 해갖고 맛보기를 하는 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캐밀리 공작 같은 걸 하면서 스토리를 한 번 더 얘기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해봐야 얼구 해보구네. 이쁜이 딩구딩구 했어? 이거 손 뭐야 손? 해봐야 어이구 이뻐. 엄청 푸짐푸짐하네 그냥.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뭐 해봐 해줘. 안 해? 안 할 거야. 맛있는 거 줄까? 맛있는 거 줘? 맛있는 거 달라는 또 대답하지. 이 새끼.